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로켓포만 최소 2,500발 이상을 발사했다고 하며 이스라엘 사망자 수만 약 1,400명에 이르고 약 200명의 민간인들까지 인질로 사로잡아 협박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또한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팔레스타인 사상자 또한 5,000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5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하마스가 어떤 조직인지, 그리고 승률 0%라 불리는 상황 속에서 왜 이스라엘을 침공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을 일으킨 하마스는 어떤 조직일까요? 하마스는 이슬람 근본주의를 내세우는 무장단체로 현재는 요르단강 서안 끝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정당이기도 합니다. 하마스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을 몰아내는 것이죠. 그럼 하마스라는 단체는 어떻게 해서 출현하게 된 걸까요? 일단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동이라 부르는 이곳의 복잡한 관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과 독일을 필두로 한 동맹국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 주목할 것은 바로 영국입니다. 당시 영국은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반란을 일으켜 혼란을 주고자 오스만 제국에게 지배를 받았던 팔레스타인에게 매력적인 제안을 하게 되죠. 1915년 맥마흔 선언. 전쟁이 끝나고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인정하고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걸 그대로 지켰으면 괜찮은데 영국이 이후에 지금까지도 욕을 먹게 될 일을 벌이죠. 2년 후 1917년 영국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세워준다는 약속을 하죠. 어디에?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8세기 고대 이스라엘 멸망 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유대인들은 유럽 전역에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엔 농업사회였죠. 근데 나라가 없었던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을 땅이 없었어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도시로 몰려가서 상업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큰 기회가 됩니다. 당시 유럽에는 돈을 관리하는 고리대금업을 죄악시 했었는데 시장이 굴러가려면 고리대금업은 있어야 하는데 고민하고 있던 차 이 일을 유대인들에게 맡겨버립니다. 왜? 지켜줄 나라도 없고 그리고 신의 아들을 죽인 민족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경제권을 다 넘긴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도시로부터 많은 문화와 부를 축적한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또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강력한 규범 속에 살아가는 민족이죠. 그래서 다른 민족과는 어울리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들은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까지 있으니 당시 유럽인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유럽에 큰 재앙이 있을 때마다 왕이나 정치인들은 이를 유대인 탓으로 돌렸고 이 때문에 유럽인들은 유럽 사회에서 크나큰 핍박을 당해왔죠. 그렇게 19세기부터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자는 민족주의 시오니즘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1917년 1차 세계대전 막바지. 전쟁하면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당시 영국은 전쟁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래서 유럽에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었던 독일 유대계 혈통의 로스차일드의 도움을 요청하죠. 그때 전쟁 자금의 지원을 담례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건국을 약속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917년 벨푸어 선언이죠. 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은 패망하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까지 치른 이후 영국은 팔레스타인 땅을 위임 통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누구 편을 들어주죠? 그래서 영국은 이 문제를 유엔에 떠넘겨버립니다. 이 문제를 떠안은 유엔은 결국 1947년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통과시키는데 그 내용은 팔레스타인 땅을 아랍지구 48%, 유대지구 52%로 나누는 것이었죠. 쉽게 말해 반으로 나누자 이겁니다. 그렇게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 중앙 부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죠.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고대 이스라엘 멸망 이후 2000년 동안 이 땅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근데 한순간에 이제 여기 니네 땅 아니니까 나가 하면서 쫓겨난 거니까요. 이로 인해 7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강제 추방되는데 이를 훗날 팔레스타인은 알-나크바, 이른바 대재앙의 날이라고 부르죠. 물론 이를 주변 이슬람 국가에서 두고 보진 않았죠. 이슬람 문화권의 주변 국가는 동맹을 맺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이 되자마자 하루 채 안 돼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동전쟁의 시작이죠. 1차부터 4차까지 진행된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점차 땅을 넓혀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은 크게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요르단강 서안 인근에 위치한 서안지구와 현재 하마스가 집권하고 있는 가자지구죠. 원래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는 파타라는 옹건파 정당이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경제적 억압, 인권 침해 등의 문제로 갈등이 커지고 있었는데 1987년 팔레스타인 청년 4명이 이스라엘 군용 트럭에 깔려 숨지게 되는데 이 일이 촉매가 되어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이를 1차 인티파다라고 합니다. 원래 인티파다는 팔레스타인의 독립과 이스라엘의 점령 해제를 주장하는 비폭력 저항운동이었는데 이 중 일부의 사람들은 비폭력이 아닌 무장투쟁의 노선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바로 하마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근데 하마스는 국제사회에서 테러리스트로 분류되는데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내에서 파타와 같은 정당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테러리스트 단체가 정당? 좀 이상하긴 하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마스가 본격적으로 떠오른 건 바로 1993년 미국의 주도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타협을 목적으로 오슬로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내용은 가자지구와 서한지구에 자치정부를 설립하는 대신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었죠. 근데 이 협정은 팔레스타인 국민들에게 공분을 삽니다. 아니 팔레스타인 국민 입장에선 자신이 살고 있던 땅을 되찾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그 땅을 인정하니까 화가 날 수 있죠. 그때 하마스가 나섭니다. 협정에 관련된 인물을 암살 시도하고 자살 폭탄 테러까지 감행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팔레스타인 국민들에게 먹힙니다. 부정부패만 일삼고 이스라엘과 싸우면 깨지기만 하는 무능한 정부보다 저항하고 싸우는 하마스가 더 낫다고 생각한 거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하마스는 이후 2006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선거에서 132석 중 73석을 차지하면서 파타당을 누르고 가자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 정당으로 인정받습니다. 근데 이후의 상황은 좋지 않았죠. 가자지구에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하마스가 집권하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국경을 더욱 강화하고 식량이나 에너지 보급에 제한을 걸었죠. 그래서 가자지구는 부족한 보급품을 땅굴을 통해 이집트에게 겨우 받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현재 모든 전문가들은 하마스가 승리할 확률은 0%라고 합니다.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첫 번째 이유는 하마스의 입지입니다. 처음에는 무능한 정부보다 싸우는 하마스를 지지했지만 사실 시민들한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하마스가 해결을 못 해주니까 점점 하마스에 대한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 공분을 잠재우기 위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랍의 단결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부터 아랍 문화권은 이스라엘에게 패배해오면서 점차 전쟁에 대한 의지가 사라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마스가 그 불꽃을 다시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게 소규모 공격을 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시 한번 아랍의 단결을 도모한다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일단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죠. 미국의 입장도 난처할 겁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 많은 일이 있었죠. 일단 작년에 일어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세계의 보안관이라는 미국의 외교력에 대해서 조금씩 의심을 품고 있죠. 그리고 2024년은 미국 대선이 있죠. 많은 유대계 인사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정재계 또한 유대계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표를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유엔 전쟁 휴전 결의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반대표를 던졌죠. 참고로 영국은 중립을 던졌습니다. 무튼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 인근 지중해 동쪽에 항공모함까지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데 바로 인근에 이슬람 문화권을 대표하는 이란이 있기 때문이죠. 미국이 이번 전쟁에 개입하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이란 또한 참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죠. 근데 종교고 뭐고 사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게 바로 죄 없는 시민들이죠. 빨리 전쟁이 끝나고 양측에 죄 없는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